책 꺼내고. 어디 갔대? 자, 숙제 질문부터 하시죠. (650명) 29 22 53 다 나왔냐? 622부터 하면 되네요. (622번)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6은 0이라 할 때 a랑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평행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평행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평행 안 해.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냐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관계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생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을 갖다가 요렇게 생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겠지?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누가 안 바뀌어? 지나는 한 점이 절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랑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랑 연립해서 교점을 먼저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냐? y는 3분의 2가 되시면 되겠고 x는 3분의 8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저 두 직선이 원래 만나고 있는 교점은 뭐였냐면 3분의 8, 3분의 2였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을 찾은 거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야? 뭐 해야 돼?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대칭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편한 점을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 뭐 4,0으로 잡아볼까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아무거나 내가 잡아낼 수 있는 점 너무 많잖아. 그지? 4,0 잡아내시고 그럼 4,0을 갖다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 위에 있다며.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수직 2등분선을 좀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 대칭된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아 놓으시면 첫 번째 뭐?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a-4분의 b인데 요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해되시냐? 이해돼? 네,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정리될 수 있는 식이 뭐냐면 a 플러스 b는 4다. 요거 하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로 써먹을 수 있는 거 2등분. 4,0이랑 a, b랑 중점의 좌표 구하시면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인데 이 녀석이 어디 위에 있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입할 거지. 그죠? 뭐 요거 정리하시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 0 하시면 되겠네? 맞지? 야 계산 틀리면 알려줘야 된다. 그럼 a 플러스 b는 4고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연립하시면 a, b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a는 2, b는 2겠다. 그래서 얘가 2,2가 되시면 되죠. 이해됐어? 그럼 정답으로 뭘 쓰면 되는 거야? 3분의 8, 3분의 2랑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
629번. 그림과 같이 A 3,2랑 y는 x 위의 점 B, x축 위의 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해되시냐? 그럼 봐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떻게 푸는 거였어? 고정되어 있는 점을, 지금 A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좌표를 줬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점이냐면 B랑 C가 움직이는 점이잖아. 그지? B는 Y는 X 위를 움직일 수 있는 점이고 C는 X축 위를 움직일 수 있는 점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정되어 있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B가 있는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시켜서 A'이라고 잡을 거고요. 오케이? 다음에 A를 C가 있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A2'이라고 잡아 놓을게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A'은 좌표가 얼마야? Y는 X 대칭 시킨 거니까 2,3이 되시면 되겠고 A2'은 좌표가 얼마야? X축 대칭 시켰으니까 3,-2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지금 A를 갖다가 B가 있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A'이랑 B를 이렇게 연결하면 BAA'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니까 BA의 길이랑 BA'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랑 A2'이랑 이렇게 이으시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CA의 길이랑 CA2'의 길이가 무조건 같다 그랬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원래 삼각형의 둘레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 삼각형의 둘레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AB랑 누가 똑같아? A'B랑 똑같아. BC는 대안이 없어. BC라고 쓰셔야 되고 CA는 뭐랑 똑같냐면 CA2'이랑 똑같잖아. 그지? 요 녀석의 최소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돼? 언제가 최소야? A'부터 A2'까지를 하나의 선분으로 이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B가 여기 있을 때 C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은 결국에 누구랑 똑같냐면 A', A2'의 길이랑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간단하잖아 이제. 2,3부터 3,-2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됐어? 슬아야, 수련이 왜 안 와? 아, 치과. 맞다. 1시간 늦는다 그랬다. 자, 630번.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 위의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B라고 하죠. 자,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이 10루트 2일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일사분면 위에 A가 있대. 그럼 아무데나 찍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B가 있대. 그죠?
다음에 x축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 ap의 길이 더하기 pb의 길이를 합쳤을 때 최소값이 10루트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냐? 그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원점부터 A까지 거리를 요만큼을 정답으로 써내시면 되겠대. 이해돼 여기까지? 어떻게 할 거야? A라는 점을 모르니까 A,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니까 B는 B, A가 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원래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려면 이제 또 어떻게 하시면 돼? 고정되어 있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럼 B를 P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시면 여기가 B'이 될 텐데, 그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니까 B, A가 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뭐가?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10루트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 그지? 이해돼?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10루트 2래.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데? A-B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하시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뭐 되나?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지. 이해됐어? 얘가 10루트 2라 그랬으니까 10루트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루트 200 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100이네. 그럼 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원점부터 A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우시면 정답이네요. 그죠? 한백고 시험 언젠지 아는 사람? 12일부터? 시동고는? 시동고는요? 시험 언제부터요? 몰라? 근데 대충 비슷하겠지? 선우 너 한백이니? 응, 됐어. 다음 몇 번이야? 38번. (638번)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직선 도로에서 각각 12, 7 떨어진 지점에 S대가 있고 S대에서 13km 떨어진 도로 위에 전철역 A가 있습니다. S대에서 출발해서 AB를 차례대로 거친 후 다시 S대로 돌아오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전철역 B를 도로 위에 세우려고 할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 그럼 또 결국에는 해결 방법이 똑같잖아. 그지? 고정되어 있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가 해법이야. 그죠? S대는 12,7에 있는 거 맞고요. 그죠? 다음에 A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12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5 하시면 되겠네? 이해돼? 그럼 A의 좌표가 어떻게 돼?
요만큼의 y좌표가 7이니까 a는 y축 위에 있으니까 0,2가 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되시면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a도 고정이 되었어. 이해돼? 이해돼? 그럼 잘 봐.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SA 더하기 AB 더하기 BS의 최소값을 요구를 하고 있어. 이해되시냐? 근데 SA의 길이는 13으로 정해졌고요. 그죠? B의 위치에 따라서 AB는 변할 수 있고 BS도 변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A랑 S가 고정이 됐으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B가 있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A를 갖다가 B가 있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시면 0,-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또 얼마가 되시면 돼? 12,7에서 0,-2까지의 거리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근데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B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내야 돼. 그지? 그럼 B의 좌표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해내? 0,-2랑 12,7이랑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X절편 찾으시면 되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 B의 좌표는 어떻게 돼? 3분의 8 하시면 되겠네. 요렇게. 됐어? 0,2랑 3분의 8이랑 거리 구하시면 정답이죠. 그죠? 맞냐?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 53 653번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일 때 a랑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켜.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해볼 만한 게 누가 있냐면 상수항끼리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은 5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냐면 3a 플러스 4b 플러스 6은 0이다. 요거 하나 얻어갈 수 있죠. 그죠? 이해됐어?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그지? 이렇게 생긴 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저렇게 생긴 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해법이 뭐야? 명화야 뭐였어? 뭐? 뭐라고? 산술기하로 풀었어? 아, 산술기 아니야. 승아야 어떻게 해?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빡빡아 어떻게 해? 한 문자로 정리? 해서? 아, 그렇게 하신다고? 아,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잖아. 뭐, 에? 내가 알려줬잖아.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하냐고. 알려줬어. 어떻게 해? 는 K라고 놓으면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순간 얘가 뭘로 보여야 돼? 원해방정식으로 보인다고? 어떤 원해방정식이냐면 중심이 0,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K짜리인 원해방정식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K의 역할이 뭐야?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라는 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을 K라고 놓은 상황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형태가 K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해방정식의 반지름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지? 반지름의 최소값은 뭘로 제한이 되어 있냐면 요 녀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또 그럼 이 순간 뭘로 보여야 돼?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은 이것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 원 위에 있는 A, B라는 점은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을 시켜야 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긴 원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직선이 있고 원의 중심이 절정이 되어 있어.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 안 만나. 그지? 반지름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언제가 반지름의 최소값이 될 수 있어? 원이랑 직선이랑 만날 건데 언제가 반지름이 최소값이야? 접할 때가 언제나 반지름의 최소값이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 찾으면 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찾으면 그게 바로 루트 K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원의 중심은 0,1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잖아. 그지? 루트 K는 5분의 절대값 10. 그러니까 2네. 됐어? 그래서 K의 최소값은 4가 되시면 되겠죠. 다음 56?
656번. 원 위에 점 P가 있다. P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Q라고 하자. 그러면 A가 1, 마이너스 루트 3, B가 3, 루트 3일 때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일 때 P의 Y좌표를 구하랍니다. 그죠?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일단 원의 방정식 먼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3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여기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 그지? 뭐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생기는 점이 Q가 된대요. 그죠? 이해돼? 요렇게 Q를 찍어놓고 A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뭐 한 여기쯤, B는 3, 루트 3이니까 한 여기쯤. 그러면 ABQ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그지? 요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오케이? 요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잘 들어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해답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될 거잖아. 그지? 근데 삼각형 ABQ를 봤을 때 A랑 B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야? 선분 AB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을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길이가 얼마야? 4네.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밑변의 길이는 4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높이는 누가 결정하냐면 Q가 결정을 하는데, 그지? 이 녀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P가 원 위를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으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대칭 하면 여기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지? P가 여기 있으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대칭 하면 Q가 이번엔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 뭐가 문제라고? P가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Q의 위치가 바뀐다 이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원을 통째로 이동시켜가지고 그 위에 있는 점이 Q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P가 움직일 때마다 Q도 움직인다며. 그러면 어쨌든 P라는 애는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원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대칭 시키면 Q라는 점이 그 원 위에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 원의 중심이 0,1이었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리면 중심이 0,0이 될 거고, 그지? Y축 대칭 시키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 Q가 되시면 될 거고요. 그죠? Q가 이 직선 AB에 대해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라 그랬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만큼 더가 있으면 제일 멀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Q가 계속 움직이니까 원을 통째로 이동을 시키면 그 위에 있는 게 Q야. 그죠? 그럼 그때 넓이의 뭘 구하라 그랬냐? 최대가 될 때 점 P의 Y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그건 또 어떻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 결국에 뭘 구해야 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그지? 왜? A, B에 대해서 수직이고 중심이 원점이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A, B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야.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나니까 저 파란색 직선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이렇게 오시면 될 거고요. 그죠? 이해돼? 이 직선이랑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3짜리인 직선. 네?
교점을 구하시면 걔가 바로 P가 되시면 되겠네. 이해돼? 그 교점 중에서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골라내시면 걔가 바로 P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Q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어떻게 구해? 그럼 어떻게 구해? 연립하기 귀찮으니까 잘 봐. 대충 한번 해보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30도야. 그럼 요거 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탄젠트 30도가 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탄젠트 30이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이해돼? 우리가 구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직선은 요렇게 생긴 직선일 텐데. 그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0도지 않을까? 이해가 되냐?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분의 1x인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럼 이 30도도 똑같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이만큼이 30도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럼 봐봐.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기에 Q라는 점이 있는데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는 3이고요. 그죠? 여기 30도고 그럼 Q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때렸을 때 이렇게 수선을 때렸을 때 1대 루트 3대 2라는 삼각비가 성립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 가지고 Q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Q의 X좌표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이 되시면 되고 Y좌표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이거 삼각비 하는 거야. 삼각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60도인 거잖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삼각비 이용해서 다 구해 먹을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2,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 맞춰서 써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됐어? 그럼 얘는 Q의 좌표고, 그죠? P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P를 갖다가 Y는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Y축 대칭하면 Q가 나오니까 거꾸로 되돌아가시면 되겠지. 그지? Y축 대칭 한번 시키시고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시면 되겠지. 그지? 요렇게 되시면 해결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Y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시면 되겠네. 다 됐냐? 쉬었다 합시다. 7시에 시작합시다.
전반에서. 아, 맞네. 책 꺼내고 필기할 준비하시고. 뭐야? 아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냥. 에휴. 진도 나갑니다. 2단원이죠. 집합. 한백은 집합 어디까지라고? 집합까지. 집합의 연산 말고? 명제 전까지. 아, 집합의 연산도? 중앙은? 명제 전까지? 명제 전까지? 그래? 치동은? 학교 다녀? 다니긴 다녀? 창희는? 안 알려줬어? 알겠어. 일단 계획은 집합의 연산까지 진도 쭉 나가고요. 그때 가서 진도 스탑하고 시험 대비로 돌려서 앞에 도형의 방정식부터 다시 갑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뭐 개념 설명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계속 던져주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서종기 선생님은 안 들어오십니다. 안 들어오시게 됐고 토요일에 원래 내가 2시간, 준기쌤이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살짝 바뀌어서 내가 2시간 반, 준기쌤이 1시간 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들이 기하를 해야 돼가지고 고2 블랙반이랑 에이펙스반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살짝의 변동이 있어요. 30분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업 내용에는 변화는 없고요. 시간만 그렇게 조금 변동이 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된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집합. 집합이 뭐죠? 명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 어떤 명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을 갖다가 집합이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집합은 어디였어? 보통 집합의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죠? 요 집합의 명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하는데 요 원소는 이 집합 이름 대문자에서 사용한 녀석의 소문자를 사용을 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 그러면 집합은 구분을 어떻게 하냐? 자, 집합의 이름을 A라고 하시면 어떻게? 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앞에 썼던 것처럼
이름 붙여주시고 집합인 거 표시해 주시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놓으시면 얘가 원소 나열법. 알겠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죠.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처럼 원소를 하나하나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만족시키는 조건을 말 그대로 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A는 X바 X의 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오는 요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 원소의 모양을 결정을 해줘. 오케이.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이 전부 다 X가 될 수 있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맞춰주시면 걔네가 바로 A의 원소들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면 자 A는 2X바 X는 자연수 라고 집합 A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원소는 누가 대시면 되겠어? X의 조건은 뭐야? 자연수여야 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일 텐데, 그죠? 1일 텐데 그 1이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2X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가장 처음 원소는 2가 되시면 되고요. 오케이? X의 조건은 뒤에서 따오는 거고 앞에서 모양을 맞추는 거라고. X가 1이면 원소는 2고요. X가 2면 원소는 4가 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조건 제시법. 알겠어? 세 번째는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집합을 갖다가 주머니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사실 꼭 주머니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싶은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원소로 1, 2, 3 이렇게 3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름 붙여주시고 주머니 그린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면 얘가 벤 다이어그램. 알겠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다음에 집합의 구분인데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유한집합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집합 있어. 유한집합은 뭐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 오케이.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잘 봐. 유한집합은 원소 나열법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소 나열법은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조건 제시법도 마찬가지로 미안. 원소 나열법은 보통 유한집합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보통 원소 나열법을 사용을 하고요. 조건 제시법은 유한집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 무한집합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한집합을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A는 X바 X의 조건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은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라고 정답을 물어보면 당연히 무한집합이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실수가 몇 개가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개수를 셀 수가 없단 말이지. 이해돼? 그럼 이 녀석을 유한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나?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나?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1까지는 쓸 수 있어. 그지? 그럼 1 다음 숫자가 누구야? 하면 대답할 수 없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어떤 실수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대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돼? 됐어? 다음에 원소의 개수인데 n, a 요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알겠어? 소문자 n하고 괄호 안에 집합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했을 때 어려운 건 없어야 돼. 왜냐면 그냥 소개만 한 거니까. 알겠죠? 이해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은 여기까지 없어. 다 새로운 걸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머릿속에 전부 다 집어넣어 놓으시면 돼요. 알겠어? 빌게 하세요. 결국 수련이 버리는구나. 다 썼어? 네 해야지. 고개 끄덕이지 마. 다 썼냐고. 자, 다음 자,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 첫 번째, 원소랑 집합. 무슨 얘기냐면 A는 집합 A의 원소다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A의 원소다.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오케이? 얘는 언제만 쓰는 거라고? 원소랑 집합이랑 포함될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집합과 집합.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는 이지창을 사용하시면 돼. 알겠어? 요거는 뭐 요것도 약속이니까 그냥 저런 걸 쓰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원소랑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딱히 어려울 게 없죠. 그죠? A라는 게 집합 A의 원소로 있으면 이런 표현을 당연히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 오케이? 이 녀석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읽으셔야 돼. 오케이? A가 B에 포함된다? 개념은 맞아. 느낌은 맞는데 정확하게 읽으시려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읽으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면,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써보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존재한다. 요 관계가 부분 집합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 이해돼?
A가 B에 포함이 되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려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부분집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아니다. 요거까지 하고 합시다. 자, 세 번째로 같은 집합.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같겠어? 모든 원소가 서로 일치하면 같은 거야. 모든 원소가 일치하면 같은 건데 요거를 다르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어. 요거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면 A랑 B랑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부분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집합 A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결국에 뒤에 집합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요 녀석 자체로 집합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집합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의 취급을 받아요.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잖아. 이 녀석은 A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말을 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 다시 돌아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며. 뭘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어? A의 모든 원소를 B가 들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럼 A의 부분집합이라는 녀석들은 A의 원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 가지고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놔. 다음에 집합의 종류인데 요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집합 몇 가지가 있어. 그것들을 소개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도 있어. U를 써먹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 배울 합집합 기호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해돼? U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전체 집합,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더 좋은 해석법은 뭐냐면 전체 집합 이외에 원소들은 사용되지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항상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전체 집합에 대한 선언을 해줄 거란 말이지. 전체 집합 U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읽어주는 전체 집합 이외에 있는 문자들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문제 안에서는 그 문제의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만 사용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게 전체 집합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은 뭐야? 얘도 유명해서 이름이 있어. 요렇게. 이해돼? 얘는 집합이니까. 얘도 집합이잖아. 그럼 요 녀석도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얘는 원소가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쓰시면 요렇게 쓰여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다 기억나니? 네. 그래서 요게 공집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다시 부분집합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A랑 B랑 C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누구누구 있냐면 일단 공집합 파이 될 수 있죠.
이해돼? 얘는 속이 비어 있으니까 A에만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 공집합 파이는 속이 없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A의 원소들 중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녀석이 되는 거고요. 또 누가 될 수 있냐면 그냥 원소 하나짜리 A가 A의 부분집합 될 수 있고, B도 A의 부분집합 될 수 있고, C도 A의 부분집합 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해보자. 이 녀석 A가 이 녀석의 원소를 다 들고 있나? 네, 다 들고 있어요. 그죠? A가 이 녀석의 원소를 다 들고 있나? 얘 다 들고 있나? 얘 다 들고 있나? 보시면 다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음에 원소 2개짜리는 뭐가 될 수 있냐면 AB, BC, AC. 이것도 오케이? A가 이거 다 들고 있어? 이거 다 들고 있어? 이거 다 들고 있어? 맞아요. 그죠? 3개짜리는요? A, B, C. 이해돼? 이렇게 하시면 총 몇 개냐면 8개야. 8개. 왜? 이렇게 하시면 총 8개예요. 이해돼? 8개야. 근데 이제 이 부분집합의,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지. 그지? 이해되시니? 이해되시니? 근데 이제 부분집합 중에서 또 어떤 녀석이 있을 수 있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진부분집합 앞에 있는 진은 진짜 할 때 진이야. 그죠? 그래서 진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8개 중에서 진짜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녀석이 누군데? 요거잖아. 요거.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의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A의 전체를 사용했잖아. 그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제외야. 오케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똑같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3개, A, B, 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한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8개야. 그러면 이 8개라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부분집합도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집합 기호를 그려놓고 요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집어 넣을 거야.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지. A를 이 A라는 부분집합 안에, 부분집합 집합 A의 원소 A를 이 부분집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이해돼? 집합 A의 원소 B를 부분집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내 마음이잖아. 그치? 이해돼? 넣은 부분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넣은 부분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C도 마찬가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럼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2가지고요. B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C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 2의 세제곱이 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부분집합 안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원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이해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왜 이런 식이 나온다고? 원소 한 개당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2를 n번 곱하는 거라서 2의 n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얘는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 1개 빼주시면 완성.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니? 필기하세요. 에이, 문제풀이 간다. 사실 앞에는 풀어드릴 문제는 없고요. 691번부터 갑니다. A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x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은 0에 대해서 A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뭐 처음 푼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은 A는 뭐냐면 실수 전체 부분 집합이니까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10만 될 수 있고요. 그죠? 허수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A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모양은 x고요. 그죠? 될 수 있는 녀석들의 조건이 뭐냐면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은 0.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원소가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 A의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무슨 얘기냐면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방정식에 해가 없으려면 뭐 보시면 판별식 보시면 되지. 짝수 판별식. 요렇게 생겼을 텐데, 그죠? 얘 0보다 작으면 해가 없게. 요거 해결하시면 정답 나오죠. K 플러스 K 마이너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 보면 되는데 정수 K의 수 구하라 했으니까 개수 세시면 되겠죠. 6개. 자, 697번 다음 중 ABC가 나와 있는데 사이에 포함 관계로 옳은 것을 고르래.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를 알아야 돼. A는 깔끔하게 법으로 원소 3개짜리 식품 나와 있고 B는 조건제 식법으로 나와 있고 요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 누구누구 들어와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랑 1 들어와 있을 수 있어.
그죠? C도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부등식이 나와 있긴 하지만 X의 범위가 자연수로 한정되기 때문에 C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지. 이해돼? 이러면 포함 어떻게 돼? C B의 부분집합이 B는 A의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4 쉬었다 하시죠. 8분에 너 엄마랑 싸웠어? 엄마랑 싸웠어? 그럼 니네 엄마 왜 빡쳐 있어? 그 학원 일찍 땡겨진 거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화가 났어. 땡땡이. 얘도 풀렸네. 이어서 갑시다. 700번. 자, 700번 A는 X바 X는 6의 양의 약수고요. B는 1, 2, A 플러스 1, B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두 집합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원소나활법으로 고칠 수 있죠? 1, 2, 3, 6 됐어? 그럼 A랑 B는 똑같으니까 B에 있는 1이랑 A에 있는 1이랑 똑같고 2랑 2랑 똑같고 그러면 A 플러스 1이랑 B가 3 또는 6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 누가 누군지 고를 필요 없이 그냥 얘네 둘을 더하면 무조건 9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다 하시면 정답이겠다. 자, 707번 두 집합 A는 1이랑 3 B는 0이랑 1이랑 A 플러스 2랑 4A 마이너스 5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B가 이미 갖고 있어야 돼. 그죠? 3이 어딨어? 3 1은 이미 갖고 있어. 그죠? 이해돼? 맞아? 그러면 이제 B에 남아있는 0이 3일 리는 없고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B에 있는 모르는 A 플러스 2가 3이던지 그러면 요때 A는 1이 되시면 되겠죠. 아니면 모르는 4A 마이너스 5가 3이던지 그러면 A는 2가 되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가능한 모든 A의 합은 3이다.
자, 716번 집합 A는 파이 1, 2, 그 다음에 1을 원소로 하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죠? 자, 기억. 공집합은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공집합은 언제나 부분 집합. 언제나 진부분 집합이니까 기억은 맞아요. 니은 파이랑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A의 진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맞아, 틀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얘가 어떻게 생긴 애야?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만들어지는 집합이죠. 그죠? 얘는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진 않으니까 진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니은도 맞아요. 디귿. 이렇게 4개가 있는 건 A의 부분 집합이냐 물어봤어요. 그죠? 얘는 뭐야? 그냥 A랑 똑같은 녀석이잖아. 그지? 그니까 그냥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면 괜찮겠죠? 뭐는 안 괜찮아? 진부분 집합은 안 괜찮아. 그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야. 자, 719번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부분집합을 전부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뭐만 찾으면 되냐면 A의 원소의 개수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려면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A의 원소의 모양은 그냥 X고 요 X가 되는 조건은 요 부등식 만족시키면서 정수여야 돼. 그죠? 부등식부터 풀어내시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면서 정수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A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0, 1, 2, 3, 4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이해됐어?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5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하시면 되겠죠. 32가 정답이다. (725번) 집합 A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그 x는 정수여야 되고요. 요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3, 4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5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녀석 부등식 해결해가지고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면 3, 4, 5, 6, 7 이렇게 5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원래 아무 조건도 없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인데 그지? 왜 2의 5제곱이라는 계산이 나오냐면 원소 하나가 갖고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집합은 3, 4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5는 포함을 시키면 안 돼. 그지? 그럼 만들 건데 3, 4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럼 3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원래는 2개야. 부분집합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원래는 2개인데 3,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3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개죠? 4는 몇 개야? 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1개. 5는 몇 개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가지. 6은
두 가지. 에? 미안. 5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경우의 수 한 가지죠. 그죠? 다음에 6은 두 가지, 7은 두 가지. 그래서 2의 제곱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735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자, A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면 2랑 3 들어가 계시면 되고, B는 18의 약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면 1, 2, 3, 6, 9, 18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X의 부분 집합이고 X가 B의 부분 집합이다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이해돼? 요거 이제 포함관계 3개짜리니까 일단 앞에 2개부터 뜯어볼게요. 자, A가 X의 부분 집합이려면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이 X라는 집합 안에 잘 봐. A가 X의 부분 집합이니까 X는 A를 전부 다 들고 있어야 돼. 이해돼? A가 X의 부분 집합이니까 X는 A에 있는 걸 전부 다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반드시 2랑 3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뒤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다음에 X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야? B가 X에 있는 모든 걸 들고 있어야 돼. 이해돼? B라는 집합이 X에 있는 모든 걸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X는 일단 2랑 3은 무조건 들고 있을 건데. 그죠? 이 이미 정해져 있는 B라는 집합이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원소를 4를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괜찮나? X에다가 4라는 원소를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2, 3까지 고정인 건 알겠어. 나머지 원소들은 어차피 뭐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B가 X에 있는 모든 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X에다가 B에 없는 원소인 4를 껴넣으면 B가 X의 원소를 전부 다 들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랑 3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누구 중에서 결정을 해야 돼? B의 원소들 중에서 결정을 해야 돼.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말 자체가 뭐야? X는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이해돼? X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잖아.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면 2의 6제곱개야. 이해돼? 이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개야. 이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X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조건은 뭐야? 2랑 3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 이해돼? 2랑 3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6제곱개에서 2랑 3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든 거죠. 빼기 2 하시면 2의 4제곱이 정답이다. 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X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6제곱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개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742번. 집합 A는 1, 2, 3, 4, 5. 근데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숫자들끼리 곱해서 짝수가 나와야 돼. 조건이 뭐야? 숫자끼리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조건이 뭐예요? 뭐야? 뭐여야 돼? 숫자끼리 곱해서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조건이 뭐예요? 뭐여야 돼? 2의 배수? 네? 곱해지는 숫자 중에 최소 한 개가 짝수여야 돼요.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근데 이제 한번 봐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녀석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총 32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원소 1개짜리 부분 집합들도 있을 거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을 텐데.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다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부분 집합을 찾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최소 1개가 짝수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도 짝수고 4도 짝수잖아. 그지? 그러면 2만 포함돼도 다 곱하면 짝수 나올 거고 4만 포함돼도 다 곱하면 짝수 나올 거고 둘 다 있어도 당연히 짝수 나올 거고요. 그죠? 경우가 좀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전체에서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지 않는 녀석들을 제외시키는 게 빠르겠죠. 그죠? 숫자들끼리 곱했을 때 짝수가 안 나오려면 전부 다 홀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해돼? 홀수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홀수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 뭐? 몇 개? 4개? 홀수로만 이루어진 원소가 홀수만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7? 확실해? 확실해? 네, 7개죠? 그죠? 어떻게 계산해? 원래는 2의 5제곱개인데 2랑 4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2개에 대한 경우의 수가 1개로 줄어들어서 2 빼시면 되고요. 그죠? 요렇게 하면 8개인데 어떻게 해야 7개가 나와? 공집합은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32개인데 여기서 7개 빼시면 25가 정답이 아니야. 그죠? 왜 아닐까? 왜 아닐까? 공집합이 문제죠? 여기는 공집합이 있고, 그지? 여기는 공집합이 없어. 이해돼? 그럼 여기 남아있는 25개 안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곱했을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빼야 되는 거지. 됐어?
749번.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 3개를 원소로 갖고 짝수 2개 이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